7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2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우리 군이 평북 동창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동안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에서 ICBM을 날렸습니다. 성동격서식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동격서식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이 주로 미사일을 동해안이나 평안남도 이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발사 지역이 크게 다양해졌습니다. 동해 신포, 원산, 평안북도 구성, 동창리, 북창, 그리고 자강도의 무평리 등으로 북한 곳곳에 설치된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이것이 실전 운영이 가능한지 안 한지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올해가 북한이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발사 실험을 끝내서 핵무장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이런 훈련과 실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설사 한다 손치더라도 아주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북한 핵미사일 발사 핵실험의 가장 위험한 그리고 가장 빈도수가 많은 그리고 위협도가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무장 시점은 정확하게 정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도 북한이 플루토늄탄으로 노동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플루토늄탄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선을 넘으면 미국이 말하는 계속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외교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 선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임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플루토늄탄으로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은 북한이 우라늄탄으로 핵무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증폭 핵분열탄으로 핵무장을 해서 사거리 역시 노동미사일이 아닌 ICBM에 핵정폭 분열탄을 실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플루토늄탄으로 핵무장을 해서 실전 배치를 하면은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옵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물 건너간다는 거죠.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노동미사일로 왜 제가 여기서 노동미사일에 장착한다고 하면 첫째 노동미사일은 사거리로 볼 때 1000km 내지 1300km 한반도 전역을 북한 핵미사일의 노예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미사일은 이미 1998년 8월 31일 일본 공해를 넘어 1600여 킬로를 날아가는 실험을 한 후에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 북한이 가장 그 성능에 대해서 핵무장을 하면은 미국이 섣불리 군사적 수단을 더 이상 동원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엉거주춤한 상황에서 북한은 우라늄탄과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핵 우라늄탄 그리고 핵 정폭 분열
핵폭탄을 개발해서 핵무장으로 달려가면서 이것을 무기로 해서 미국에게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것이고,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과대 망상에 걸려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안보라는 이름하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가 불보듯 뻔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협정 체결되면 서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 명분이 없어집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유엔군 사령부가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면은 그 후방 기지인 일본의 요코스카나 요코다 기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요코다나 요코스카 아니면 오키나와에 있는 8개의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의 핵심 기지인 동시에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사 후방 기지로 한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규약은 어디에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 한국 전쟁 동안에 유엔사와 일본 사이에 체결한 소파의 행정협정에, 주둔군 지휘 행정협정에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이 행정협정을 근거로 해서 주일미군 기지가 일본의 이런 주요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해체되면은 이 소파협정이, 일본의 소파협정이 유엔사가 해체되면은 소파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파, 일본이 후방기지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협정은 유엔사와 일본 국가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해체되면은 소파협정이 다시 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핵위협 속에서 일본과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소파협정을 다시 체결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러면 주한미군의 존재 명분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의 선택 여지가 한국을 도와 전면전을 치르든지 전면전에 개입하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철수하는 것입니다. 주일미군이 이와 같이 그들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면 미국으로 철수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하게 되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부, 전 세계 바다의 2분의 1을 지키고 미국의 해외 사령부 중에 6개의 해외 주둔 사령부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평양 사령부, 또 미국이 대서양 시대에서 태평양 시대로 오면서 전 세계에서 최강국의 군사국이 된 근거가 되는 태평양 사령부와 그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하와이 앞바다는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합니다. 만약에 태평양 사령부가 하와이 앞바다를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라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미국이 항복하는 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북한의 플루토늄탄 핵무장은 이러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근데 그건 남의 얘기라 칩시다. 남의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와 직접 관계된, 우리 안보와 직접 관계된 거지만, 일단 한 달이 걷는 위협이라 친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없는가? 지금 흔히 국내에 많은 분들이 이거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은 미국을 향한 거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탄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서해오도에서 장사정포로 서해오도에서 도발하고 위협을 가한 패턴을 바꾸어서 김포 어떤 한 영역을, 김포반도의 어떤 영역을 점령하고, 이 점령하게 되자 이를 격퇴시키려는 한미연합
연합군을 핵무기로 북한이 격퇴시키려고 하면 우리 핵무기로 한미연합군을 그냥 대응하겠다.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북한이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미연합군의 전력이라는 것은 한미연합작전을 거의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겠다는데 과연 한반도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력이 그게 맞대응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북한은 연내에 올해 내로 SLBM Submarine Launching Ballistic Missile입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6차 핵실험, 또 ICBM 추가 시험 발사를 반드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보 위협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못 살도록 제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전략과 계획에 의해 연내에 이런 것을 해나갈 것이란 겁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7차 노동당 대회를 끝나고 나서 그 후에 2017년에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하는 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 순서대로 북한은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제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북한은 자기 수순대로 가고 있습니다. SLBM을 먼저 시험 발사할 것인가, 6차 핵실험을 먼저 할 것인가, ICBM을 추가 다시 시험 발사할 것인가, 그 순서는 다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잠재적으로 SLBM을 먼저 하고 그 다음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 추가 발사를 한다고 봅니다. SLBM이 먼저 시험 발사될 거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최근에 북한의 그 SLBM을 실은 심포급 잠수함이 상당히 오랜 동안 항해를 나가서 훈련을 하고 최근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이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LBM은 올해 들어 3번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3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 사실은 사출하는 가능성, 사출이 가능한지는 확인했습니다. 또 사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론칭이 되는가, 미사일이 론칭이 되는가, 발사가 되는가, 뭐 콜드 런칭이라고 해서 사실은 수면 하에서부터 폭발되는 게 아니라 이 미사일을 수면 위에까지 수압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수면 위에서 이 점화가 되어 올라가도록 하는 게 콜드 런칭입니다. 이게 핫 런칭보다 사실은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콜드 런칭까지도 성공했다고 지금 북한도 장담하고 있고 SLBM에 대한 전문가들도 거의 비슷한 견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시험 발사한 것이 SLBM 사거리가 500km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거리를 더 늘리기 위하고 또 계속 북한이 시도하는 액체 연료 엔진이 아니라 고체 연료 엔진을 SLBM에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체 연료 엔진은 사실은 은닉성도 있지만 오래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 오래 나를 수 있는, 속도 조절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만 오래 나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음 수순은 SLBM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 다음 핵실험을 보겠습니다. 저는 연내에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지금까지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1차, 2차, 5차가 플루토늄 탄 핵실험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3차가
우라늄 탄원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달 핵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2012년 북한이 켈리에게 그리고 고이즈미 일본 수상에게 한 얘기가 우리는 플라토늄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수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리고 또한 2013년에 발표한 다종화된 핵 폭발 수단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한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에 3차 핵실험은 우라늄탄 실험이라고 보입니다. 4차 핵실험은 국내에서 뭐 일부는 수소탄이라고 하지만 수소탄까지는 북한이 아직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수소탄 개발 바로 직전은 핵 정폭 탄의 실험이었습니다. 핵 증폭 분열탄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차 핵 증폭 핵분열탄의 실험도 사실은 거의 성공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소탄에 이르기 전에 증폭 핵분열탄은 보통 50킬로톤의 폭발력 정도를 가져야 이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차에서 6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밖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력을 더 가정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원래 6차 핵실험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5차 핵실험만으로도 플루토늄 탐원으로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은 지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 50kg의 1980년부터 지금 원자로에서 재처리해서 모아두고 있는, 숨겨두고 있는 플루토늄이 약 한 45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해도 8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은 충분히 플루토늄탄을 만들면 바로 장착할 수 있다는 거죠. 수개월 내에 가능한 겁니다. 핵탄두만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플루토늄탄으로서의 핵무장은 실질적으로 이미 다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2단계, 3단계 우라늄탄도 개발하고 증폭 핵분열탄도 개발할 것입니다. 이 증폭 핵분열탄을 개발해서 ICBM에 얹어서 미국과 전 세계를 북한의 위협하에 도출시키고자 북한의 위협하에 무릎 꿇게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6차 핵실험, 세 번째가 아니라 6차 핵실험은 결국 플루토늄탄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고 우라늄탄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증폭 핵분열탄 실험을 할 것이다. 증폭 핵분열탄이라는 것은 사실 원자탄에서 원자탄 만드는 과정에 2중이나 3중 수소를 첨가를 해서 원자탄보다 폭발력을 한 10배나 50배 더 높이는 탄입니다. 이것을 하면은 ICBM,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면은 ICBM에도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미국으로까지, 하와이까지, LA까지, 앵커리지까지, 구암까지 쏘아 날랐을 때, 알래스카까지 쏘아 날랐을 때 폭발력도 충분하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은 우라늄탄이나 증폭 핵분열탄으로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CBM의 추가 시험 발사입니다. 7월 28일 발사한 것이 고도 3,700km 그리고 사거리 거의 1,000km를 날랐다고 하지만 아직 그것은 거의 수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것을 미사일의 정상 궤도인 30도 내지 각도 50도 정도로 날린다면은 사실 지구에 진입할 때의 속도라든가 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실험 수직 발사한 것만으로 가지고
사거리라든가 재진입이라든가 유도, 또 유도 기술도 달라집니다. 유도가 더 정밀해져야 됩니다. 이 정상적인 미사일 탄도를 가지고 테스트할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을 재확인하고 더 확정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서 ICBM 추가 시험 발사는 올해 내로 한번 추가 시험 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년, 후내년, 내년까지 완성이 안 되면 ICBM 탄으로, 다시 말하면 ICBM의 핵 증폭 분열탄을 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계속 ICBM을 시험 발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지금 북한 핵 미사일을 평가하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카드까지 내걸어서 중국과 협상을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미국의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인지는 뻥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블라뻥이 아닙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 문 대통령은 계속, 그리고 이 정부는 계속 대화를 주장하고 북한 쪽에 구걸하는 눈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갓 IOC 회원에 불과한 북한 장홍 IOC 회원이 이러한 북한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천진한 순진무구한 어린애처럼 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의한 모욕입니다. 제가 위협을 조장하기 위해 하는 얘기 아니고 북한의 현 전력과 비대칭 전력과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정부도 이런 것에 대한 미국과 같은 현실적인 인지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바른 대응책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전략과 계획에 의해 연내에 이런 것을 해나갈 것이란 겁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7차 노동당 대회를 끝나고 나서 그 후에 2017년에 북한은 핵무장을 완성하는 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 순서대로 북한은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제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북한은 자기 수순대로 가고 있습니다. SLBM을 먼저 시험 발사할 것인가, 6차 핵실험을 먼저 할 것인가, ICBM을 추가 다시 시험 발사할 것인가, 그 순서는 다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저는 잠재적으로 SLBM을 먼저 하고 그 다음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 추가 발사를 한다고 봅니다. SLBM이 먼저 시험 발사될 거라고 추정하는 근거는 최근에 북한의 그 SLBM을 실은 심포급 잠수함이 상당히 오랜 동안 항해를 나가서 훈련을 하고 최근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이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LBM은 올해 들어 3번을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3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 사실은 사출하는 가능성, 사출이 가능한지는 확인했습니다. 또 사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론칭이 되는가, 미사일이 론칭이 되는가, 발사가 되는가, 뭐 콜드 런칭이라고 해서 사실은 수면 하에서부터 폭발되는 게 아니라 이 미사일을 수면 위에까지 수압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수면 위에서 이 점화가 되어 올라가도록 하는 게 콜드 런칭입니다. 이게 핫 런칭보다 사실은 기술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콜드 런칭까지도 성공했다고 지금 북한도 장담하고 있고 SLBM에 대한 전문가들도 거의 비슷한 견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시험 발사한 것이 SLBM 사거리가 500km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거리를 더 늘리기 위하고 또 계속
북한이 시도하는 액체 연료 엔진이 아니라 고체 연료 엔진을 SLBM에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체 연료 엔진은 사실은 은닉성도 있지만 오래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 오래 나를 수 있는, 속도 조절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만 오래 나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다음 수수는 SLBM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 다음 핵실험을 보겠습니다. 저는 연내에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지금까지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1차, 2차, 5차가 플루토늄 탄 핵실험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3차가 우라늄 탄원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달 핵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2012년 7월 2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2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우리 군이 평북 동창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동안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에서 ICBM을 날렸습니다. 성동격서식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동격서식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북한이 주로 미사일을 동해안이나 평안남도 이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발사 지역이 크게 다양해졌습니다. 동해 신포, 원산, 평안북도 구성, 동창리, 북창, 그리고 자강도의 무평리 등으로 북한 곳곳에 설치된 탄도미사일 기지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위한 마지막 마무리 작업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이것이 실전 운영이 가능한지 안 한지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올해가 북한이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 발사 실험을 끝내서 핵무장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이런 훈련과 실험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설사 한다 손치더라도 아주 극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북한 핵미사일 발사 핵실험의 가장 위험한 그리고 가장 빈도수가 많은 그리고 위협도가 높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무장 시점은 정확하게 정치기 어렵지만 현재로서도 북한이 플루토늄 탄으로 노동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이 플루토늄 탄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면은 이 선을 넘으면 미국이 말하는 계속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외교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 선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임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플루토늄 탄으로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은 북한이 우라늄 탄으로 핵무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핵 증폭 핵 분열탄으로 핵무장을 해서 사거리 역시 노동미사일이 아닌 ICBM에 핵정폭 분열탄을 실어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플루토늄 탄으로 핵무장을 해서 실전 배치를 하면은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로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초파 협정을 다시 체결하겠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러면 주한미군의 존재 명분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의 선택 여지가 한국을 도와 전면전을 치르든지 전면전에 개입하든지 아니면 미국으로 철수하는 것입니다. 주일미군이 이와 같이 그들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면 미국으로 철수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하게 되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사령부 전 세계 바다의 2분의 1을 지키고 미국의 해외 사령부 중에 6개의 해외 주둔 사령부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평양 사령부, 또 미국이 대서양 시대에서 태평양 시대로 오면서 전 세계에서 최강국의 군사국이 된 근거가 되는 태평양 사령부와 그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하와이 앞바다는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불과합니다. 만약에 태평양 사령부가 하와이 앞바다를 지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견제라는 것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미국이 항복하는 꼴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북한의 플루토늄탄 핵무장은 이러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근데 그건 남의 얘기라 칩시다. 남의 얘기도 아니지만 우리와 직접 관계된, 우리 안보와 직접 관계된 거지만 일단 한 달이 걷는 위협이라 친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없는가? 지금 흔히 국내에 많은 분들이 이거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은 미국으로 향한 거지 우리로 향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탄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때까지 서해오도에서 장사정포로 서해오도에서 도발하고 위협을 가한 패턴을 바꾸어서 김포 어떤 한 영역을, 김포반도의 어떤 영역을 점령하고 이 점령하게 되자 이를 격퇴시키려는 한미연합군을 핵무기로, 북한이 격퇴시키려고 하면 우리 핵무기로 한미연합군을 그냥 대응하겠다. 우리도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북한이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미연합군의 전력이라는 것은 한미연합작전을 거의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사용하겠다는데 과연 한반도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력이 그게 맞대응할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북한은 연내에 올해 내로 SLBM Submarine Launching Ballistic Missile입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6차 핵실험, 또 ICBM 추가 시험 발사를 반드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보 위협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못 살도록 제가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켈리에게 그리고 고이즈미 일본 수상에게 한 얘기가 우리는 플루토늄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수단을 갖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리고 또한 2013년에 발표한 다종화된 핵 폭발 수단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한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에 3차 핵실험은 우라늄탄 실험이라고 보입니다. 4차 핵실험은 국내에서 일부는 수소탄이라고 하지만 수소탄까지는 북한이 아직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수소탄 개발 바로 직전엔 핵 정폭 탄의 실험이었습니다. 핵 증폭 분열탄의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4차 정폭 핵분열탄의 실험도 사실은 거의 성공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소탄에 이르기 전에 정폭 핵분열탄은 보통 50킬로톤의 폭발력 정도를 가져야 이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차에서 6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밖에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공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력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원래 6차 핵실험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5차 핵실험만으로도 플루토늄 탐원으로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은 지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 50kg의 1980년부터 지금 원자로에서 재처리해서 모아두고 있는, 숨겨두고 있는 플루토늄이 약 한 45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해도 8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은 충분히 플루토늄 탄을 만들면 바로 장착할 수 있다는 거죠. 수개월 내에 가능한 겁니다. 핵탄두만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플루토늄 탄으로서의 핵 무장은 실질적으로 이미 다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은 2단계, 3단계 우라늄 탄도 개발하고 정폭 핵분열 탄도 개발할 것입니다. 이 정폭 핵분열 탄을 개발해서 ICBM에 얹어서 미국과 전 세계를 북한의 위협하에 노출시키고자 북한의 위협하에 무릎 꿇게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6차 핵실험, 세 번째가 아니라 6차 핵실험은 결국 플루토늄 탄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고 우라늄 탄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정폭 핵분열탄 실험을 할 것이다. 정폭 핵분열탄이라는 것은 사실 원자탄에서 원자탄 만드는 과정에 2중이나 3중 수소를 첨가를 해서 원자탄보다 폭발력을 한 10배나 50배 더 높이는 탄입니다. 이것을 하면은 ICBM, 이것을 성공적으로 하면은 ICBM에도 핵 옵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물 건너간다는 거죠. 북한의 핵탄두를 장착한 노동미사일로, 왜 제가 여기서 노동미사일에 장착한다고 하면, 첫째, 노동미사일은 사거리로 볼 때 1000km 내지 1300km, 한반도 전역을 북한 핵미사일의 노예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둘째, 노동미사일은 이미 1998년 8월 31일 일본 공해를 넘어 1600여 킬로를 날아가는 실험을 한 후에 실전 배치를 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미사일 중에 북한이 가장 그 성능에 대해서 핵무장을 하면은 미국이 섣불리 군사적 수단을 더 이상 동원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엉거주춤한 상황에서 북한은 우라늄탄과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이런 핵 우라늄탄 그리고 핵정폭 분열탄을 개발해서 핵무장으로 달려가면서 이것을 무기로 해서 미국에게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할 것이고,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과대 망상에 걸려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서 안보라는 이름하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가 불보듯 뻔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것이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협정 체결되면 서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 명분이 없어집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상태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유엔군 사령부가 더 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면은 그 후방 기지인 일본의 요코스카나 요코다 기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요코다나 요코스카 아니면 오키나와에 있는 8개의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의 핵심 기지인 동시에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에
유엔사 후방기지로 한국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규약은 어디에 뭘 근거로 하고 있냐면 한국전쟁 동안에 유엔사와 일본 사이에 체결한 소파의 행정협정에 주둔군 지휘 행정협정에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이 행정협정을 근거로 해서 주일미군 기지가 일본의 이런 주요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엔사가 해체되면은 이 소파 협정이 일본의 소파 협정이 유엔사가 해체되면은 소파 협정을 다시 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파 일본이 후방기지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협정은 유엔사와 일본 국가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해체되면은 소파 협정이 다시 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핵위협 속에서 일본과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